그해 늦가을, 한없이 흐린 하늘 아래 나는 마루에 앉아 느릿한 걸음으로 어셔가의 저택으로 향하고 있었다. 회색빛으로 가득 찬 하늘, 바람이 황량하게 나뭇잎을 쓸고 지나가는 길, 내 앞에 드러난 그 건물은 단순한 저택이 아니었다. 회색 석조 외벽은 물에 젖은 듯 음산했고, 뾰족한 지붕과 틈새마다 피어난 이끼는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대는 느낌마저 주었다. 그 건물은 마치 나를 쳐다보고 있는 듯했다. 숨죽인 괴물처럼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이. 로데릭 어셔. 어린 시절 친구였던 그는 몇 주 전 한 통의 편지를 내게 보냈다. 매우 절박한 손글씨였다. 그의 편지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혼란이 녹아 있었고, 나로선 거절할 수 없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여깁니다, 손님. 이성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겠군요. 마부의 얼굴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그는 눈길조차 집에 주지 않고 고개를 돌려 날 기다렸다. 나는 그 문 앞에 섰다. 갑작스레 등 뒤로 느껴지는 기이한 기운. 이 집이 그 자체로 살아있다고 느껴질 정도의 묘한 압력. 어서 오십시오. 어셔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사는 내 시선을 피하며 인사를 건넸다. 그의 목소리엔 생기가 없었고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이미 오래전부터 포기한 사람처럼 공허했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직감에 사로잡혔다. 이 집은 사람을 삼킨다. 기억을, 감정을, 그리고 결국 존재 자체를. 나는 좁고 긴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벽엔 희미하게 빛바랜 초상화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복도는 내가 내딛는 발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숨 막히는 정적. 그리고 나는 그를 보았다. 로데릭 어셔, 내 어린 시절 친구. 지금은 그때의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너구나. 정말 네가 왔구나.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게 들어가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손은 가늘고 떨렸다. 마치 빛에 닿기만 해도 무너질 것 같은 사람. 그는 살아있되 죽음에 가까웠다. 내가 보낸 편지를 거절하지 않아줘서 고맙네. 네가 아니면
나 혼자선 이 집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는 나를 안치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은 천장을 가로지르는 오래된 나무 기둥을 응시했다. 그 시선엔 집에 대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이 집이 날 죽이고 있어. 아니, 더 정확히는 내 정신을. 여긴 숨을 쉬어. 듣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조심해야 해. 로데릭,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메들린도 느끼고 있어. 그녀는 말은 안 하지만 알아. 이 집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걸. 그가 말하는 집의 의지는 분명 망상처럼 들렸다. 하지만 어쩐지 그의 말에 어울리지 않는 진실감이 묻어 있었다. 이곳의 분위기는 정상적인 이성과 논리를 배척하는 공기가 있었다. 들리나? 그녀가 오고 있어. 그녀? 그녀가 들어왔다. 바로 메들린 오셔. 내가 로데릭을 처음 만난 건 우리가 9살이었을 때였다. 나는 그 근처 친척집에 머물렀고 그는 저택정원에 혼자 앉아 낙엽을 접고 있었다. 이건 관이야. 낙엽으로 접은 거야. 메들린이 아파서 자주 누워 있으니까. 나는 당황했다. 그 또래의 말치고는 너무도 어둡고 슬픈 말이었다. 하지만 로데릭은 진심이었다. 거기 있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때부터였다. 로데릭은 메들린을 두려워하면서도 지키려 했었다. 그리고 그 집도 그 둘을 감싸고 있었다. 이미 그때부터 어셔 가문은 조금씩 안에서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로데릭의 방을 나와 나는 홀로 저택의 다른 복도를 따라 걸었다. 낡은 양탄자 위로 내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벽에 걸린 오래된 거울들이 내 모습을 기이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단지 어둠만이 내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다. 낯선 얼굴. 오라버니의 친구분이시군요. 아, 예, 저는 로데릭한테서 편지를 받고
오라버니는 요즘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 말들 집안에 퍼지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유령 같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무언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분명히 이곳에 있었지만 동시에 이곳에 있지 않은 듯했다. 곧 조용해질 거예요. 이 집은 그렇게 만들 테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사라졌다. 문을 닫지도 않았고 발소리도 곧 사라졌다. 나는 홀로 그 복도에 남겨졌다. 희미한 촛불 아래 아무도 없는 공간. 하지만 여전히 등 뒤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한 걸까? 이 집이 말을 듣는다는 건가? 아니면 그녀가 이 집이 말하는 걸 듣는다는 걸까? 그날 밤 로데릭은 나를 자신이 즐겨 머무는 작은 음악실로 데려갔다. 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오직 촛불 몇 개만이 벽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 곡을 들어봐. 내가 만든 거야. 이 저택에 영혼이 있다는 걸 소리로 표현해 본 거야. 그는 눈을 감고 연주에 몰입해 있었다. 손가락은 가늘고 창백했지만 그 움직임만은 맹렬했고 음악은 점점 어지러워졌다. 불협화음 속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며 있었다. 절망, 공포, 그리고 무언가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까지. 들었나? 들렸나? 이 집이 대답하는 소리. 벽 뒤에서, 바닥 아래에서 속삭임이 들리지 않았나? 로데리, 혹시 최근에 잠은 잘 자고 있나? 잠? 이 집에서? 이곳에선 꿈조차 병들어 있어. 침묵이 너무 커서 머릿속이 울려 숨을 쉬면 집이 그 숨소리를 따라하더군. 나는 귀를 의심했다. 방 안에 우리 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분명히 무언가가 방 밖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야. 매들린. 그녀가 오늘 밤 안으로 사라질 거야. 그 순간 이 집은 날 데려갈 거야. 무슨 말이지? 메들린이 상태가 나빠졌다는 거야? 그녀가 매일 조금씩 사라지고 있어. 마치 이 집의 벽 안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서도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복도에서 들리는 알 수 없는 발소리, 벽 틈에서 새어나오는 한기, 그것들이 내 마음을 어지럽혔다. 어쩌면 이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지도 모른다. 오랜 세월에 걸쳐 오쇼 가문과 함께 살아온 하나의 생명체. 그리고 지금 그 생명체가 주인을 삼키고 있는 중인지도. 나는 로데릭이 잠든 사이 저택 안의 서재로 들어갔다. 먼지가 쌓인 책과 문서 사이 가문일지로 보이는 오래된 수첩이 내 손에 들렸다. 1781년 첫 번째 환청. 조상들은 어셔 가문의 남자들이 모두 특정 나이에 이르면 같은 꿈을 꾼다 했다. 어두운 복도, 닫힌 문, 누군가의 울음. 1809년 매장된 자가 깨어나 돌아왔다. 벽을 긁는 손톱, 무덤 속에서의 속삭임. 하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다. 그 어셔가는 침묵의 가문이 되었다. 우리는 이 집에 있어서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반복된다. 문장이 흔들리고 있었다. 잉크는 번지지 않았지만 글자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책장을 닫았고 그 순간 조상화, 가문의 시조였던 여인의 그림. 하지만 그 얼굴이 메들린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아니, 그녀였다. 이 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다. 어셔라는 이름, 그 피, 그 기억, 그 모든 것이 이 벽 안에 살아있다. 며칠 후 로데릭은 내게 메들린이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고 의사조차 얼굴을 숨긴 채 간단한 확인만을 남겼다. 맥박이 없습니다. 그녀는 숨을 거두었지만 그 얼굴엔 고통도 평안도 없었다. 오히려 마치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어딘가 미완의 표정이 남아있었다.
가족 납골실로 그녀를 옮겨야 하네. 외부의 시선을 피하고 싶다. 가족은 가족 곁에 묻혀야 하니까. 그는 마치 기계처럼 움직였다. 아무 감정도 없는 눈으로 동생의 시신을 보며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의 장례를 끝낸 사람처럼. 메들린의 몸은 차가웠지만 너무도 생생했다. 눈꺼풀은 떨리는 듯했고 입술은 핏기가 약간 남아있었으며 손가락 끝은 마치 금방이라도 움찔할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여기서 그녀는 쉬게 될 거야. 더는 고통도, 소리도, 기억도 없을 거야. 하지만 난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다. 마치 그녀가 아직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는 느낌.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우리에게 무언가 전하려 했다는 기분. 끝났어. 그 순간부터 저택 전체는 더욱 침묵에 잠겼다. 긴 복도에는 그림자만 길게 드리워졌고 밤이 되면 벽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내장된 그녀는 정말 죽은 걸까? 아니면 우리가 그녀를 살아있는 채로 묻은 걸까?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정적이 너무 완벽했다. 마치 세상이 숨을 멈춘 것처럼. 그리고 그 속에서 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어요. 누구지? 메들린? 난 촛대를 들고 복도로 나섰다. 어두운 벽 사이 그림자만이 나를 반겼고 문틈 사이로 이상한 속삭임이 스며 나왔다. 우리와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어. 함께.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집은 단순히 소리를 품은 공간이 아니었다. 이 집은 들려주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 소리는 살아있는 자가 내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도망쳤다. 문을 잠그고 등을 벽에 기댄 채 숨을 죽였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내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았다. 폭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 나는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굵은 빗줄기가 유리창을 후려치고 하늘은 마치 쪼개질 듯한 천둥을 토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날 괴롭힌 것은
집안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이었다. 누군가 복도를 걷는 듯한 미세한 발소리, 낮게 들리는 숨소리, 그리고 벽을 두드리는 듯한 일정하고 은밀한 신호. 나는 차마 혼자 있을 수 없어 로데릭의 방을 찾아갔다. 그 역시 깨어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두 손은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오고 있어. 난 그걸 알아. 느껴. 매 순간 점점 가까워져. 로데릭,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녀는 죽었어. 우린... 아니, 네가 듣지 못한 거야. 난 매일 밤 들었다고. 그 성깔 속에서 그녀가 부르는 소리를. 그의 얼굴은 이성을 놓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지금 이 집 안에 있어. 당신이 날 살아있는 채로 그녀는 피투성이었다. 손톱은 부러졌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드레스는 흙과 피로 홀룩져 있었다.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아니, 살아남은 것이었다. 용서해줘, 메들린. 난 죽음보다 이 집이 더 무서워. 안 돼! 저택이 무너지고 있어! 이곳을 당장 떠나야 해! 나는 필사적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무너지는 돌무더기를 피해 달리고 또 달렸다. 내 뒤로 그 집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스스로 그 끝을 선택한 존재처럼. 나는 저택을 빠져나왔다. 피에 젖은 몸, 피로한 다리, 그리고 한순간도 떨칠 수 없는 소름 끼치는 장면들이 내 뇌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나는 봤다. 그 거대한 저택이 마지막 숨을 내쉬듯 흔들리고 있었다. 오셔 가문의 뿌리 깊은 균열이 대지를 짓고 있었다. 저택은 점점 가라앉았고 벽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오랜 세월 억눌려온 모든 고통과 저주가
마침내 해방을 얻는 의식 같았다. 어셔가의 마지막 순간은 소리와 어둠 속에서 사라졌다. 두 남매는 그 집과 함께 묻혔다. 아니, 그 집은 자신이 낳은 자식들을 마지막으로 삼켜버린 셈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았다. 하지만 내 기억 속에서 그 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꿈결처럼 혹은 악몽처럼. 그리고 나는 때때로 잠원한다. 어셔가는 정말 몰락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방된 것일까?